안녕하세요. 인코레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하고 있는 차는요, 벤츠 AMG GT, 그 중에 제일 막내라고 할 수 있는 GT4도의 43 4매틱 플러스입니다. 이 차는 AMG GT 중에서는 판매량이 굉장히 많죠. 이 차를 일상 상황에서 주행했을 때 느낌들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얘는 직렬 6기통 3.0 터보 엔진을 갖고 있죠. 가솔린. 그래서 이제 367마력과 51토크를 내는데요. 그리고 변속기는 AMG 스피드 시프트의 9단 TCT 변속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AMG 이제 변속기들은 기존에 뭐 MCT나 아니면은 DCT는 들어봤어도 TCT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토크 컨버터 트랜스미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지트로닉 변속기인데 조금 더 반응이 빠른 그런 변속기를 의미하더라고요. 얘는 좀 작은 차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5m 5cm의 그 길이를 갖고 있고요. 휠베이스도 2m 95예요. 그리고 차의 무게가 2080kg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AMG죠. 그래서 좀 뭐랄까 고급성과 스포츠성을 같이 갖고 있는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CLA45 플러스에서도 좀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 스티어링에 이 8시 방향과 4시 방향에 로터리 타입의 버튼이 있죠. 그래서 요 왼쪽 거는 위와 아래를 터치하면은 그거에 대한 메뉴가 바뀌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뀌었을 때 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요 왼쪽 거는 그 화면의 아래나 위를 터치해 가지고 그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만지는 것으로 그렇게 단축키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오른쪽 거는 제자리를 누르면 IE 하고 별표 표시가 납니다. 이제 주행 모드 기준으로 인디비주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돌리면은 C 컴포트,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모드가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가변 배기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 주행 모드 다이얼을 돌렸을 때에도 소리 변화가 느껴졌지만 누르면은 밸런스 또는 파워풀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가 평상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파워풀은 스포츠 상태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럼 잠깐 여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게 주행 모드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텐데 어느 모드까지 밸런스드인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보니까 돌려보니까 스포츠 플러스일 때만 파워풀이고요. 컴포트나 스포츠 모드까지는요 그냥 밸런스드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배기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컴포트와 스포츠를 왔다 갔다 해보면요, 이걸 돌리고 원래 복귀하고 이렇게 할 때 뭔가 배기음의 변화가 있는데요. 네, 이 표시상에는 똑같이 밸런스드예요. 네. 근데 그거는 배기음 자체가 변한다기보다는 이 스포츠로만 놔도 같은 속도에서 기어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운시프트를 하기 때문에 RPM이 높아져서 이 배기음이 더 커지게 그렇게 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는 주행 중에 소음을 보면요, 완전히 정숙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리 공간이나 아니면 문틈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소음은 이렇게 잘 억제되어 있는데요. 이 차의 주행 시에 제일 이제 음량이 큰 소음 요소는 바로 타이어 소음입니다. 얘는 앞에 265, 뒤에 295 사이즈의 20인치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쉐린 PS4S더라고요. 네. 이 PS4S 자체가 조용한 편이 결코 아닌데 폭마저 그렇게 두껍다 보니까 노면 소음이 좀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도어 창문을 내려보면은 이중 유리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소음이 잘 막혀져 있더라고요. 이 서스펜션의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비교적 낮은 요철까지는요 굉장히 승차감을 좋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차에 걸맞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노면에서 어떤 요철의
높이가 좀 어느 이상 높으면요, 그때부터는 여지없이 AMG라는 티를 냅니다. 지금처럼 정말 자잘한 그런 노면의 변화가 계속되는 곳에서는요, 그냥 잘 걸러서 전달을 해줍니다, 운전자에게. 이 브레이크 페달 느낌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페달 자체가 굉장히 묵직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운전자가 오른발에 힘을 준 만큼 차를 이 제동력을 키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동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있어서 어떤 좀 뻥튀기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참고적으로 이 차는 앞에는 이제 6피스톤의 고정식 브레이크 캘리퍼를 사용하고 있고요, 뒤에는 이제 1피스톤인 것 같아요. 이 플로팅 캘리퍼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행할 때 이 변속기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뭐 컴포트 모드여서 그렇겠지만은 시프트업을 굉장히 일찍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그 높여놓은, 그러니까 그 동일 속도에서 제일 높여놓은 그 기어 단수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 브레이크 페달 느낌이 굉장히 묵직하고 좋습니다. 지금 요 앞에가 공사 중이어 가지고 차선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표지판이 여기 지금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에 지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외부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여기가 항상 공사하는 구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이렇게 하는데, 네, 그 교통 상황까지를 반영해 가지고 보여주는 점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차의 스티어링 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도 굉장히 스포티하고 좋은데, 이 손에 닿았을 때가 참 좋습니다. 얘는 요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 전체 중에 요 양쪽 부분만 이 펀칭이 돼 있죠. 뭐 업계 용어로 이제 반 펀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요 펀칭된 거에 그 구멍 하나하나가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각적인 차이이긴 한데, 마치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그 얇은 스포츠 장갑을 손에 끼고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아래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앞뒤로 두꺼운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손에 잡히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시프트 패드는 보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대신해 가지고 업 다운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 놨죠. 그 아래 위로 이제 길이도 좀 충분히 긴 편이어 가지고요, 손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도 요 스티어링에서 손을 띄고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차에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EQ 부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그야말로 마일드이기 때문에 이 차가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할 수는 없는 그런 방식인데요, 얘는 이제 그 48V를 쓰는 그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가속하면서 필요로 할 때 그 22마력과 아니면은 250Nm의 힘을 순간적으로 보태줍니다. 그러니까 추월 가속에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속도가 줄어들면서 엔진이 이미 꺼지기 시작하는 게 좀 일찍부터 꺼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속도계 기준으로 대략 한 15km 정도가 됐을 때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시동이 꺼진 채로, 그러니까 엔진 회전기 반응이 0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링 스탑 앤 고로 이제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시동이 걸릴 때에도 빠르기지만은 좀 그 엔진이 다시 켜지는 반응이 부드럽게 그렇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이 12V 시스템을 쓰는 그 아이들링 스탑 앤 고와 좀 차이가 있더라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 신호가 혹시 바뀔까 몰라가지고 속도를 좀 줄여볼게요. 지금 보면은 속도 이제 줄여요. 그렇죠. 대략 한 15km 정도부터 이미 속도가 엔진이 꺼져요. 좀 이따 다시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엔진 시동 켜지는 반응 한번 볼게요.
뭔가 좀 12V 시스템이었을 때 부릉하는 그런 반응이 좀 없어요. 그냥 되게 빠른 시간에 깔끔하게 그렇게 시동이 다시 걸리는 그런 느낌으로 작동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기어 셀렉터는 굉장히 작게 돼 있죠. 그래서 파킹은 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리 위치에서 맨 앞으로 하면 R, 맨 뒤로 하면 D인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모니터를 작동하기 위한 터치패드가 있잖아요. 터치패드를 작동할 때 손목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활용이 됩니다. 근데 웬만큼 힘을 줘가지고는 잘 움직이지 않고요. 아니네요. 움직이네요. 다시 해볼까요? 네, 터치패드를 움직이면은 앞에 이제 메뉴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터치패드를 조절할 때 이 기어 셀렉터가 여기 이제 쿠션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손목을 올려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웬만큼 힘을 줘가지고는 잘 움직이지 않고요.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팔을 올려놓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여기 센터 터널에 보면은 8개의 버튼이 있잖아요. 이게 제법 멋있는데 그 기능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맨 위에 2개는 이렇게 아래 위로 누르거나 가운데로 이렇게 누르는 거고요. 일단 왼쪽 위에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드라이브 모드 버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표시창이 있어가지고 할 때마다 바뀌죠. 제자리를 누르면 인디비주얼입니다. 그 아래에는 변속기를 수동으로 하느냐 자동으로 하느냐 그거고요. 그 아래는 이제 댐핑입니다. 그래서 감쇄력을 총 3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ESP 버튼, 그래서 한번 누르면 ESP 스포츠고, 길게 누르면 오프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죠. 네, 오른쪽은 이제 미디어 관련 버튼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전원은 제자리에 누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하면은 볼륨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링 스탑 앵글을 이렇게 끄고 키는 버튼, 그 다음에 리어 스포일러 조작 버튼입니다. 그래서 길게 누르면 그 단계별로 이 표시가 바뀌죠. 총 4가지의 위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또 길게 누르고 있으면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면서 접혀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스포츠 배기입니다. 2가지 세팅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되는 거를 보시면요, 이 4바퀴의 타이어 공기압 숫자 밑에 온도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타이어의 온도까지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거는 좀 어떨 때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겨울철에 이 썸머 타이어를 끼고 있는 차한테는 좀 안전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썸머 타이어를 낀 차가 겨울에 많이 미끄러운 상황은 이제 타이어도 냉간일 때, 그래서 타이어의 온도가 충분히 오르지 않았을 때, 그 그러니까 여름 기간 동안에 위력을 발휘하던 타이어가 하염없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때는 타이어 온도를 좀 높여주면 이 그립이 좀 살아나는데요. 그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지금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녹색으로 지금 차선을 읽고 있다는 표시를 보여주죠. 얘는 그 차선을 읽고서 작동하는 그 기준 속도가 55km인 것 같아요. 보면은 속도를 떨어뜨려 보면은 55km 아래로 되니까는 표시가 회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55km 아래로 속도가 떨어지면 표시가 이렇게 바뀌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동 꺼지는 속도 한번 볼까요? 15km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km 아래부터 EQ 부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48V 마일드 하이브를 통해서 시동을 일찍부터 끕니다. 그리고 이 시트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시트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몸을 여기다가 안겼을 때 안락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요, 이 바닥 쿠션 부분과 등받이 부분이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솟아 있어 가지고 운전자의 몸을 잘 잡아주는데요, 상당히 편안합니다. 스포츠 시트인데 이 형상은 분명히 고급스러운 시트예요. 얘는 뭐 시트에 어떤 너비나 이런 거 조절하는 것은 지금 따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조절식이 아닌데도
충분한 그런 그러니까 자세 유지를 하는데 충분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디스트로닉을 좀 켜고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디스트로닉을 켤 때에는 이렇게 스티어링에 두 손을 얹고 있는 아이콘이 녹색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트로닉을 켰을 때에는 이렇게 차선 한가운데에서 자동으로 유지를 해주는 그 기능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선 이탈 방지 보조도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디스트로닉을 끄잖아요. 그러니까 캔슬을 누르면요, 이 조향과 보조에 대한 게 회색으로 바뀝니다. 아이콘이. 그러니까 차선 이탈할 때만 이렇게 진동이나 브레이크 간섭으로 해주는 게 작동을 하지, 차선 똑바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차선 중앙에서 똑바로 가는 거는 디스트로닉을 껐을 때에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저기 앞에를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이거는 별도의 준비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화면으로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차의 이 캐릭터상 스포츠 주행을 할 때에는 이 타코메터가 그래프로 보이고 기어 단수와 속도계를 보여주는 게 제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스포츠 주행을 할 때에는 지금처럼 기어가 뭐 8단 9단 이렇게 높은 기어로 높은 속도로 가다가요, 속도를 좀 줄여야 돼서 기어를 여러 단 낮춰야 될 때 있잖아요. 여러 번 이 다운 패드를 당겨도 되겠지만 길게 당기고 있으면 돼요. 당기면은 이렇게 9에서 8, 7, 6, 5 이렇게 순차적으로 낮추는데 그 옮겨가는 동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중간에 기어를 한 개씩 이렇게 스킵해 가지고 두 단씩 이렇게 껑충껑충 낮추는 때도 있더라고요. 자, 지금도 이제 7단인데 다시 한번 이 다운 패드를 길게 당겨 볼게요. 지금은 여전히 이렇게 한 단씩만 기어를 낮춥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의 스포크에 있는 이 버튼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에는 이렇게 손가락에 올려지는 네모난 패드가 이렇게 딱 드러나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디자인이 바뀌면서 요 검정색 하이글로스의 그 안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전히 그 기능을 하는 섹션이 요 왼쪽 거는 요 계기판의 메뉴들을 바꾸는 거고, 오른쪽 거는 이렇게 가운데 모니터의 메뉴를 바꾸는 거죠. 근데 여전히 있긴 있는데요, 그게 디자인이 변경된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디자인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설정 가가지고요, 차량에 있나 그래요. 아닌가? 시스템인가 보다. 네, 디자인 스타일 여기 있네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클래식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포츠가 하나 있고요. 그럼 이렇게 호박색으로 바뀌고 슈퍼 스포츠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슈퍼 스포츠 상태에서 이 가운데 메뉴를 또 바꿀 수 있겠네요. 이걸 아래 위로 이렇게 내려보면 거기에 보이는 컨텐츠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타코미터로 하고, 네, 기어 단수로 이렇게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 뭐랄까, 집중력 있는 주행을 해야 될 때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계기판 디자인은 그렇게 지금 한 순서대로 바꿀 수는 있지만 주행 모드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연동돼서 바뀌진 않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 이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나 이렇게 바꾸더라도, 네, 계기판 디자인은 그냥 애초에 운전자가 선택한 그 디자인에 머물러 있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가변식 리어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접혀 있다가 특정 속도나 조건이 되면 올라가는 그게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센터 콘솔에 센터 터널에 버튼이 있죠. 요거를 이제 길게 누르면 뒤에 그렇게 그 뒷유리를 통해 가지고 요 룸미러로 이 스포일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네, 이렇게 잘 보입니다. 다시 누르면 또 내려가고, 네,
그리고 이제 접힘 동작이 완료되면 여기에 접힘이라고 그렇게 표시도 해주는 친절함을 놓치지 않았네요. 자, 이 차에 이제 가변 서스펜션 AMG 라이드 컨트롤이 있는데요. 이제 감쇄력이 3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행 모드는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감쇄력만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이 감쇄력이 제일 이제 컴포트 상태고요. 지금 여기가 사실은 노면이 원래 굉장히 안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비교적 이렇게 평탄하게 그렇게 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요거를 눌러가지고 중간 단계 스포츠로 해볼게요. 예, 차가 좀 더 이 노면 변화에 솔직해졌어요. 움직임이. 네. 아까 컴포트였을 때에 비해서 이 노면의 아래 위 방향의 변화를 좀 잘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제일 센 거를 해볼까요? 지금 여기는 노면이 이제 좋은 구간이어가지고요. 이게 스포츠 플러스로 하는 것에 대한 티가 좀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면에서 이 요철을 칠 때, 그러니까 이 서스펜션, 그러니까 쇼크 업서버가 눌릴 때부터 좀 더 단단함이 생기네요. 네. 그래서 큰 줄기에서 좀 안락함을 유지하려고는 하지만, 네, 그 특성 변화는 분명히 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AMG 라이드 컨트롤의 그 설정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다 하는 점을 네,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근데 지금 스포츠 플러스일 때도 좀 차가 붕 떴다가 착지할 때는 좀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요철을 이렇게 쳐서 압축될 때는 좀 단단하지만 붕 떠가지고 또 착지할 때는 괜찮게 느껴집니다. 제가 리뷰 중에 주요 보여드린 화면은 이 화면이죠. 여기 이제 그 G 값이, 그러니까 중력과 속도 값이 나오고 앞뒤 구동력 배분 화살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근데 거기 한 칸 오른쪽에 이걸 누르면요, 뭔가 각도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내 서스펜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보이네요. 네. 이렇게 아래 위로 그 4개의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결 무늬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 가변 서스펜션을 모니터링 하느라고 네, 그 센서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얻어내는 데이터 값을 이렇게 운전자에게 보여주기까지 하네요. 네, 흥미롭습니다. 이걸 보면은 내 바퀴가 노면 변화에 똑같은 높이가 아니라 제각각의 그 위치로 하는 것이 확인이 되죠. 아, 이 각도는 저거 같습니다. 이 조향을 꺾은 각도, 핸들을 꺾은 그 각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8단으로 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왼쪽 패드를 길게 홀드해 가지고 기어 낮춰지는 걸 한번 볼게요. 7 다음에 5, 3 이렇게 바로 내려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2단씩 건너뛰어 가지고 이 스킵 시프트를 할 때도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 중에 네, 이렇게 외부와 실내의 그 공기 미세먼지 상태를 보여주는 게 있네요. 네. 그래서 외부는 지금 20인데 실내는 6으로 네, 먼지 농도가 더 낮죠. 네. 그런 점도 좀 재밌게 느껴집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좀 고급차에 맞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작년에 리뷰했던 전기차 EQA나 아니면 CLA45S 그 차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요. 뭐 마사지 시트가 없지만 기존의 전동 시트를 이용해 가지고 약식으로 좀 그런 효과를 내는 기능이 있죠. 여기 웰빙에 이렇게 보면은 시트 키네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운전석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요, 시트가 조금씩 뭐 바닥의 각도나 길이는 바꾸지 않아요. 바닥을 아래 위로 이렇게 살짝씩 내리거나 등받이를 앞뒤로 살짝씩 까딱까딱거리게 그렇게 해줍니다. 물론 이제 마사지 기능이 있으면 뭐 시트 안에 에어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일으키는 효과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이것도 뭔가 추가적으로 무게를 늘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스마트하게 잘 생각해낸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 디스트로닉을 켜고 갈 때 설정 속도 조절 있잖아요.
그게 이거를 이제 버튼이 셋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아래나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누르면 10단위씩 바뀌어요. 90, 80, 10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한 자리 숫자는 못 바꾸나 하고 좀 이렇게 눌러보다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여기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아래 위로 쓸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끝자리가 아까 그 1km씩 1km 단위로 설정 속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10씩 바꾸는 거는 꾹 누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씩 바꾸는 거는 위나 아래로 이렇게 여기를 건드려 주면 됩니다. 지금 이제 막히는 데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재미난 특징을 발견을 했어요. 이 통풍 시트가 지금 제일 높게 제가 계속 켜놓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일정 속도 아래로 떨어지니까요, 이 통풍 시트에서 팬이 이렇게 속도가 많이 떨어져요. 지금은 아직까지 엔진이 켜져 있고 팬도 열심히 돌고 있어요. 지금은 일단 엔진이 돌고 있어 가지고 계속 팬도 도는 것 같은데요. 지금 또 팬이 속도가 거의 꺼지다시피 안 들려요. 이 통풍 시트에서의 팬 소리가 지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20km를 넘으니까 또 그때부터는 이 통풍 시트의 팬이 좀 다시 원래대로 돌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또 계속 팬이 돌고 있어요. 그 공통점을 좀 잘 못 찾겠네요. 분명히 얘가 이 통풍 시트 팬을 속도를 줄이는데 엔진이 꺼지니까 엔진이 꺼질 때 같이 연동해서 그 팬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엔진이 지금 다시 켜졌는데 곧바로 팬도 이렇게 많이 돌진 않고요. 일정한 시간의 길이나 아니면 속도 이상이 올라가야지 팬이 다시 그 작동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 만약 기준 속도로 조금만 내리면 꺼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켜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꺼진다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카메라도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꺼졌네요. 이 차에서도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점은 요 센터 콘솔에 있는 요 8개의 버튼들 있잖아요. 그리고 요 기어 셀렉터 있죠. 그게 보기에는 참 멋있는데 막상 운전을 하다가 그거 무언가를 써야 될 때에는 시선을 많이 옮겨야 되거나 아니면은 요 스티어링을 잡던 손에서 많이 내려와서 움직여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핸들의 8시 방향에 이 메뉴들을 가변으로 하면서 여기 8개 있는 기능 버튼 중에 꽤 많은 것들을 여기로 옮겨올 수 있죠.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요 전체적으로 좀 요 앞에 센터페시아에 가깝게 더 앞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 저와 같은 이제 불평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많다면 언젠가는 그런 게 반영이 되겠지만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요 비상등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게 작아도 너무 작아요. 비상등 스위치는 뭐 이렇게 주먹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유사시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빨리 누를 수 있는 위치와 크기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위치와 크기는 그런 위급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좀 안심감을 주기에는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저 다른 촬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화면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화면 전체의 선명도 이런 퀄리티적인 측면에서요, 이 고가의 차량에 좀 걸맞지 않는 그런 조악함을 좀 보여준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또 아쉬운 때가 언제냐면요, 이 48V 시스템을 쓰면서 이 15km까지 그 아래로 떨어지면 엔진이 일찍부터 꺼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속도가 떨어지다가 다시 가속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뭐 어디가 뭐 기계적인 소리가 철컥 나거나 아니면은 뭐 동력 연결에 충격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뭐 엔진차도 아닌 것 같은 전기차도 아닌 것 같은 그 중간에 오묘한 그 침묵의 시간이 좀 있어요. 그게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는 전기차에 몰두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뭐 이 기술을 조금 더 개선하거나 발전시킬 그런 시간이나 필요성은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점이 있더라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른 메르세데스 벤츠나 AMG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 차선 중앙에서 똑바로 가는 기능만을 단독으로 이렇게 켜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디스트로닉을 꼭 켜야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디스트로닉을 꼭 켜지 않더라도 차선 가운데 유지 기능만, 그러니까 중앙으로 똑바로 가는 기능만 좀 켤 수 있게도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욱 편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EQ 부스트가 이렇게 주행하다가 갑자기 초월 가속을 시도할 때 가속의 캐릭터가 조금 독특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가속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가속 밟자마자 그 추가적으로 힘을 내는 전기의 힘이 잠깐 동안 차를 앞으로 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이 본격적으로 힘을 가세하면서 더 밉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유명 가수가 3단 고음을 하듯이 그렇게 가속이 초월 가속을 할 때 이렇게 딴딴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성대모사를 나름 해보게 되네요. 그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이 차는 그 정식 주행 모드로는 에코 모드라는 게 따로 없어요. 컴포트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이 컴포트 모드인데 이때 보면은 파워트레인이 마더레이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그 친환경적인 그런 게 인디비주얼로 여기 설정에 가보니까 리듀스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마더레이트의 더 하위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인디비주얼에다가 이거를 리듀스로 이제 선택을 해주면, 그러면 좀 더 에코모드에 가깝게 이렇게 주행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고요. 요거에 놓았을 때 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모드는 이렇게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놨다가 완만하게 발을 떼면 굉장히 타력 주행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보면은 바로 엔진이 꺼지면서 타력 주행 상태로 가죠. 지금은 약간 완만한 내리막길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컴포트 해놓고 이제 하잖아요. 지금 컴포트 모드예요. 엔진이 마더레이트로 갔고요. 이때 이제 엑셀에서 발을 살짝 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엔진도 켜져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이 변속기에서도 이 중립 상태로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 타력 주행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나 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요, 요거를 인디비주얼 모드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설정을, 그러니까 이 주행 모드를 리듀스드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된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 낮에부터 타보고 있는데요,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타력 주행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일부러 실내등을 끄는데요, 앞에 이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의 조명쇼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맞은편에 불빛이 없어지니까는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게 모든 차선을 좀 밝히는 게 보이시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혹시 이 앞에 전광판을 지나면은 또 이 빔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 가지고요, 추가적으로도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얘가 전방에 이 선행 차량과 마주오는 차량이 없다고 판단하고 하이빔을 자동으로 올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그 변속기가 9단이다 보니까 이제 최고 기어, 그러니까 9단 기어에서 100km를 주행을 할 때 쓰는 RPM을 보면요, 대략 한 1400rpm 정도를 쓰네요. 그런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서 110km일 때는 몇 rpm인지 한번 볼게요. 110km일 때는 대략 한 1500rpm 살짝 넘은 1600rpm 정도. 120km로 갈 때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120km로 가니까는 약간 RPM이 더 올라가서 한 1750에서 1800rpm 사이 정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120km가 돼도 2000rpm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속 항속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주행 모드가 뭐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랑 별도로 뭐 특정 모드에 가고 있더라도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서스펜션 모드나 아니면은 여기 배기 버튼 이런 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컴포트여더라도 그 상태에서 이 감쇄력을 누르면, 그러면 감쇄력 부분만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주행 모드를 유지한 채로 배기만 소리를 키운다든지, 이런 조합이 이제 가능합니다. 굳이 뭐 커스텀 모드로 일부러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 현재 주행 모드를 유지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설정만 또 따로 바꿀 수 있는 점, 이런 거는 좀 편리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주행 중에 자주 만지는 그 감쇄력에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배기 사운드에 대한 거, 네, 그런 거는 따로 이렇게 버튼으로 해 놓는 것이 그런 면에서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차를 타보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 서글퍼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네, AMG가 어쨌든 그런 고성능 브랜드끼리의 경쟁에서 이만큼 좀 경쟁력을, 많은 시간을 또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그 지금의 위치에 도달을 했는데, 이제 이 엔진을 활용한, 네, 그런 기술력이 점점 비중이 낮아지잖아요. 전기차 쪽이 아무래도 더 앞으로는 고성능 분야에서도 전기차 쪽에 대한 관심들도 더 많이 기울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엔진차를 가지고 이제 공들여 쌓아놓은 탑이 좀 그 인정을 제대로 받을 만한, 그 진가를 인정받을 만한 그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서글퍼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직 이 차를 경험해 보시지 못했다면은 한번 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시승을 꼭 해보실 것을, 네, 강력히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좀 이런저런 환경에서 이 차를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요, 이 차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 차의 부메스터 오디오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14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오디오죠. 이 차의 사운드 시스템이 들려주는 그 특징은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음이 선명도가 높습니다. 또 가수의 목소리를 들을 때 가수마다 그런 그 들숨과 날숨의 습관이 다르잖아요. 그 습관까지도 좀 다 솔직하게 그 청취자의 귀에 들려줄 만한, 네, 그런 선명도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이렇게 쿵쾅거리는 음악에 대해서는, 네, 중저음 부분이 좀 강조되어 있지 않는, 네, 그런 특성도 같이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 차로 오디오를 들으면서 갈 때 굉장히 좀 청량감을 주는, 네, 그런 음질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차에 앉아서 닫잖아요. 그럼 차가 이렇게 운전자와 아이 컨택을 시도합니다. 네, 지금 냉간 중에 시동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동은 되게 부드럽게 걸리는데 배기 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죠.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공간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일단 운전석의 거리는 제가 운전할 때 포지션 그대로고요. 저는 좀 다소 앞으로 가깝게 그렇게 앉는 편입니다. 다리가 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았을 때 이 레그룸이, 또 이 등받이 뒷부분도 파여 있어 가지고 더 이제 길게 느껴지고요. 또 발 넣는 공간도,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외의 발견은 요 헤드룸 쪽입니다. 그래서 헤드룸이 의외로 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기준으로 그 머리를 이렇게 뒤에다가 기대더라도요, 머리와 이 천장 루프 라이닝이 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앉아가지고 측면을 보면은 개방감은
좀 요 정도 느낌입니다. 네, 개방감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앞좌석에 앉았을 때는 이제 측면 개방감이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편이었는데, 뒤는 아무래도 요 글래스의 라인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요 옆부분에서는 조금 좁게 그렇게 느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 공간은 충분하지 않지만 이 외부로의 개방감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 AMG GT43 포매틱 플러스 이 차를 좀 일상에서 타보고 나서 좀 총 정리를 해드리면요, 뭐 일상용으로 전혀 손색이 없네요. 네, 그냥 이렇게 평소에 다닐 때는요, 마치 그 다운 스프링만 차에다가 달아놓은 그냥 고급 세단처럼 그렇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뭐 스포티한 거를 원할 때는 네, 요 다이얼만 돌려가지고 스포츠 플러스로만 해놓으면 심심치 않게 운전할 수가 있고요. 다만 가속력 측면에서는 요즘 너무 빠른 차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 차의 가속력이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결코 느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의 1억 4,300만 원대의 가격은요, 네,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차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이 같은 벤츠 집안의 다른 차와 비교하면은 그 돈씨가 나올 것 같아요. 뭐 S350 디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얘보다 싸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스펙의 뭐 CLS에 비해서는 어떤 2-3천만 원이 비싸고, 그렇게 좀 비교가 당하면 불리해지는데요. 거꾸로 얘보다 가격이 훨씬 높은 이제 AMG GT나 아니면 AMG GT 63, 53 이런 차들과 비교를 하면은 물론 출력 차이가 엄연히 있지만은 상품성만큼은 네, 그들 못지않게 갖고 있으면서 가격은 그들에 비해서는 훨씬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MG들 중에서도 AMG GT가 제일 좀 높은 곳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들의 영역에 있어서는 가장 가격이 착하다라고 좀 변호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건상 여러 대의 차를 운영할 수가 없고 한 대로 많은 용도를 좀 커버해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또 본인의 즐거움을 희생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요 AMG GT43 포매틱 플러스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차의 일상 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